며칠 전 김천 엘베델 교회의 임야 3만 평에 컨설팅을 간 적이 있습니다. 컨설팅의 목적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숲 체험과 치유를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관광지의 조성이었습니다. 관계자분들과 산을 다니며 디자인을 하던 중 우와, 감탄이 절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백 개의 돌과 200여 그루의 은행나무들로 이루어진 자연스러운 언덕의 1,000평. 그 어떤 조경 전문가도 만들어내지 못할 자연이 연출한 아름다움이었습니다. 20여 분을 앉아서 감상을 하다가 고민이 생겼습니다. 과연 일반 사람들이 돌과 나무의 자연만 있는 이곳을 최고의 조경이라 생각할 수 있을까? 김천하면 이 장소를 떠올릴 수 있는 몇 가지를 연출하여 최고의 경관으로 조성해야겠다. 첫째, 손님들이 1,000평의 숲을 감상할 수 있는 야자매트의 오솔길을 만들자. 둘째, 교회의 특성과 은행나무 숲에 어울리는 조각 몇 개를 설치하여 자연과 예술이 조화를 이루며 소원이 이루어지는 스토리텔링을 하자. 셋째, 의자와 해먹 몇 개를 설치하여 심과 야외 강의를 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든다면 그 어떤 관광지의 정원보다 뛰어난 핫플레이스가 되겠다. 영상 처음에 은행나무 숲을 보여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소유한 임야 또는 구매할 임야에도 특별한 자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특별한 경관 두 곳만 찾아내어 스토리 조경을 한다면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임야의 가치를 상승시킬 수도 관광지화 시킬 수도 있을 겁니다. 은행나무 숲처럼 자연을 활용한 개발과 정부 지원금의 임야 개발 성공을 원하신다면 오늘의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들이 소유한 임야를 어떻게 만들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임야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의 마스터 플랜과 컨셉입니다. 임야 개발이 막막하시다면 오늘의 영상을 다 보시고 컨설팅으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전체 사업 계획서와 디자인으로 시행착오가 없는 개발을 하셔야 수억 원의 비용을 아낄 수도 벌 수도 있습니다. 돈 안 들이고 임야 개발의 중요 포인트입니다. 숲 가꾸기의 감벌, 자금로 개설, 수종갱신, 점벌이라고도 부르죠. 물길을 만드는 야계 사방공사 등 임야 개발 비용의 약 70%를 정부 지원금으로 공사를 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임야 개발, 이런 걸 떠올리셨나요? 수백 년 동안 보존이 잘 된 자연의 숲을 싹 깎아버리고 토목을 하여 평지로 만든다. No. 제가 말씀드리는 임야 개발은 자연과의 공존입니다. 자연이 잘 가꾸어진 곳에 정부 정책과 지원금을 받아 산을 가꾸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자연이 살아있는 임야 개발을 할 수가 있답니다. 그렇게 만든다면 돈을 들이지 않고 산을 개발할 수도 있답니다. 12년간의 경험으로 알았던 돈 안 들이고 개발 가능한 방법을 오늘의 영상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임야 개발을 시작해 볼까요? 몇 년 전 35세의 조영규란 젊은 총각이 자연의 소리를 찾아왔습니다. 임야 2만 평을 구입했는데 어떻게 개발을 해야 할지 도움을 요청했고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경남 산청의 임야 2만 평을 1만 원에 구입했다. 둘째, 보존관리지역 1만 평, 임업용 산지 1만 평인데 5년 후 체험 관광지를 오픈하고 싶다. 세 번째, 임목은 소나무, 단풍나무, 노각나무, 청청나무, 참나무 등이 혼재해서 심겨 있다. 네 번째, 쇄골 현상이 있는 근천이 토지 세 곳에 흐른다. 다섯 번째, 개발을 할 수 있는 돈이 없기에 어떤 방식으로 개발을 해야 하나요? 먼저 축하드립니다. 2억 원으로 평당 30만 원의 논밭을 구입하셨다면 700평 정도밖에 살 수 없었겠죠.
같은 금액으로 약 30배가 넘는 임야를 구입하셨네요. 보종관리지역과 임업용 산지가 혼재된 임야를 구입하셨네요. 임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건 산지관리법입니다. 여러분, 산지관리법에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종관리지역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땅이죠. 하지만 여기에서 많이 헷갈려들 하세요. 임업용 산지는 허가를 득할 수 없으며 공익용 산지는 못 쓰는 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세상에 쓸모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그 사용법을 모르기 때문이죠. 어떤 종류의 땅이라도 기농기촌 시 허가를 득하여 사용할 수 있답니다. 이걸 한번 볼까요? 일반적으로 부동산에서 사지 말라고 하는 임업용 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들입니다. 임업용 산지에서도 할 수 있는 게 많죠. 기농기촌에서 필요한 것은 거의 다 된답니다. 농가주택도 지을 수 있죠. 민박도 가능합니다. 농가주택은 660제곱미터 그 이하로 농민이면서 무주택자는 허가를 받을 수 있답니다. 위의 농가주택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기에 반드시 지적도상 도로가 있어야겠죠. 물론 도로가 없더라도 농가주택 허가 시 도로도 같이 개설하면 가능하겠죠. 지금부터 약 5분 동안은 집중하여 영상을 보셔야 합니다. 숲 가꾸기, 자금로 개설, 산림경영관리사의 설치, 임산물 식재, 전벌, 수종경신이죠. 약의 사방공사 등 정부 지원금으로 돈이 안 들어가는 5개의 개발 파트를 설명할 겁니다. 위의 내용이 임야 개발의 약 70% 이상의 완성을 가져온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첫째가 숲 가꾸기를 해야 합니다. 산을 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숲 가꾸기, 감벌. 우리가 미용실에 가는 것과 같은 이치겠죠. 덥수룩한 머리카락을 커트하면 그 사람이 한층 멋지게 보이는 것처럼 산도 조밀하게 심겨진 나무나 어수선한 하충식물을 깔끔하게 정리해야 다른 나무들이 튼튼하고 크게 자랄 수 있으며 햇빛이 잘 들어와야 각종 야생화나 산나물들이 잘 자란답니다. 숲 가꾸기의 감벌이란 무엇일까요? 숲 가꾸기 감벌은 매년 각 지역의 행정관청 산림과에 감벌 신청을 하면 됩니다. 산림조합에 의뢰하여도 되겠죠. 감벌지로 채택되면 그 다음에 약 3월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료로 감벌을 해준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산물 수집도 함께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산물 수집이란 감벌한 나무의 가지 등을 한 곳에 모아두는 것입니다. 조영규 씨처럼 임야를 통한 체험의 작은 관광지를 원한다면 좋은 나무들은 반드시 살려야 되겠죠. 여러분, 감벌한 나무로 돈을 벌 수도 있답니다. 나무에 물이 내린 11월부터 3월에 감벌을 하는 것이 좋으며 펄퍼용으로 사용될 나무는 톤당 8만원 정도에 팔 수 있으며 소나무 등은 약 10자 내외로 규격을 맞추어 베어내면 목재용으로 톤당 12만원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2만 평에서 약 200톤의 나무를 베어낸다면 얼마죠? 8만을 잡아도 1600만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겠죠. 산림경영계획의 숲 가꾸기를 신청을 할 땐 자금로도 함께 신청을 하셔야 된답니다. 자금로가 무엇일까요? 산림경영 또는 산림을 가꾸기 위한 도로겠죠. 산불 예방을 위한 도로도 자금로에 포함된답니다. 자금로는 법률상 도로의 폭이 약 2m로 개설해야 하나 교행로 또는 급경사에 따라서는 도로 폭이 3m도 가능합니다. 이 정도의 넓이라면 임산물 수확체험 또는 산악자전거 및 숲체험 프로그램으로도 활용하기가 가능하겠죠.
산림청에서 권장하는 것도 작업로 및 임로를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의 활용이랍니다. 작업로를 어떻게 개설을 하느냐에 따라 임야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첫째, 작업로 노선을 어떻게 설계해야 산책로처럼 평안하게 걸을 수 있는지. 둘째, 돌과 물, 나무 등 지형지물을 이용할 수 있게 산책로를 개설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 개발이 되어진 임야에 컨설팅을 가면 대부분 작업로가 경사가 높아 걷기가 어렵거나 차도 다니기 힘들 정도로 개설되어져 있습니다. 결과는 토사 유출로 무너져 사용하기가 어려운 작업로였습니다. 15평의 산림 경영 관리사를 지으세요.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내 산에 거주할 곳이 하나 생긴답니다. 산림 경영 관리사란 임업인이 자신의 소유 임야에 임산물의 경영과 관리를 하기 위해 짓는 건축물로 작업의 대기시간 또는 휴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산림 경영 관리사 외에도 버섯 재배 관리사 또는 과수원의 관리사도 있겠죠. 산림 경영 관리사는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기에 도로가 없어도 된답니다. 하여 작업로의 현황 도로를 활용하여 설치해도 되겠죠. 산림경영계획인가를 신청할 때 산림경영관리사의 산지 일시 사용 신고를 함께 해야 된답니다. 이후 관리사의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면 되겠죠. 와, 왜 이래 어렵죠? 하여 산림경영인가를 신청할 때부터 산림조합에 맡겨서 신청을 하시면 위의 내용들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지겠죠. 산림경영관리사는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60평이죠. 이하까지 가능하며 관리사의 건축면적은 15평까지 지을 수 있답니다. 수종갱신, 점벌을 하셔도 됩니다.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산의 나무를 전부 잘라버린 곳을 가끔 볼 수가 있죠. 그 아래에는 다른 수종의 묘목들이 심겨 있는데 잘 보이지를 않는답니다. 소유한 임야 중 경사가 높은 임업용산지나 공익용산지의 일부에는 약 9,000평까지가 좋답니다. 전체를 베어내어 수익성 있는 다른 나무를 심는 수종갱신을 권장합니다. 지역에 따라 기후 및 토질에 따라 다르기에 산림청과 행정관청에서 권장하는 임산물도 다르겠죠. 어떤 곳은 호도나무, 은행나무, 어떤 곳은 잣나무, 고로쇠나무, 편백나무를 추천하는 곳이 있답니다. 나무를 다 베어내고 호두나무를 심고 하는 비용의 90%가 보조금이며 자기 부담금은 10%입니다. 가령 1억이라면 9천만 원은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며 본인은 1,000만 원을 내는 것이죠. 심은 후에도 3년 동안 산림청에서 풀베기 등의 관리를 해준답니다. 수종갱신 또한 산림조합에 신청을 하며 신청 비용은 약 50만 원이랍니다. 다음의 보조사업은 야계 사방공사라는 겁니다. 용어가 꽤 어렵네요. 산에 접한 계곡이나 하천으로 평상시에는 유량이 적으나 비가 오면 범람하여 도로 및 농경지가 유실되는 피해를 막기 위한 공사죠. 산에 물이 있다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땅이나 구입하실 땅에 계곡이 있는데 그 계곡 중 일부가 유실이 되었거나 쇄골 현상이 나타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산림과에 문의를 하세요. 산림청은 임야 피해를 막기 위해 야계 사방공사 계곡 정비겠죠. 그걸 무상으로 해준답니다. 물론 신청을 하고 채택이 되어야 되겠죠. 야계 사방공사로 선정되면 돈을 하나도 들이지 않고 멋진 계곡을 만들 수 있습니다. 분할을 아시나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 기억하시죠? 지역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분할은 2년에 5개 정도를 할 수 있답니다. 2만 평이 2억에 샀다면 평당 1만 원이 되겠죠. 평수가 작을수록 땅값이 더 비싼 것은 당연한 이치겠죠. 대략 정해볼까요? 5,000평은 약 3만 원,
1,000평은 약 6만원, 200평은 약 10만원 정도. 왜 그렇게 가격이 2배 이상 오르냐고요? 제조업이나 도매업에서도 많이 사면 싸게 해주는 것과 같은 이치겠죠. 또한 산에서 숲 가꾸기, 작업로, 도로의 개설과 주택 건축을 해놓았고 200평, 500평, 1000평의 분할을 해놓았다면 이런 개발에 따른 지가의 상승은 너무나 당연하겠죠. 2만 평 중 1만 평의 보전관리 지역에는 주택과 민박을 짓고 임업용 산지 1만 평엔 숲체험시설 및 관광농원을 하셔도 된답니다. 여러분, 10분 동안 만드는 이 산이 관광지의 하드웨어가 완성되었는지를 볼까요? 감벌과 작업로를 개설하였기에 깔끔한 숲으로 이루어진 산 이곳저곳을 걸어다닐 수도 있겠죠. 작업로의 절토면에 임산물을 심었기에 봄에는 꽃이 피고 가을에는 빨간 열매가 맺는 산책로가 완성되었죠. 그 임산물의 열매들을 마가목 구치뽕의 수확 체험, 당금의 체험 프로그램으로도 활용할 수 있겠죠. 약의 사방공사로 물길과 연못이 있는 땅이 되었죠. 팁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관광지라고 해서 거창한 규모를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000평에 민박이나 야영장, 임산물 체험장 또는 노하우 전수 등의 소소함과 차별화만 있어도 입장료를 받을 수는 있겠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뵐게요.